이번에는 혈토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토란 풍수지리학에서 음택과 양택의 명당이나 그 터의 기운을 연결해주는 통로인 혈맥에서만 소량씩 발견되는 비석토로서 약흙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이 혈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혈자리로 명당이라 하는데요. 좋은 음택에 조상의 묘가 있게 되면 후손의 앞날이 번창하고, 좋은 양떡에 주택을 짓고 살면 무병장수와 가업이 승승장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지간이 아니라서 그저 상식으로만 알고 있지요. 저는 이 혈토를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여러가지 치유의 도구를 제작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종 이지암 선생님께서 환자들의 치료에 이 혈토를 활용하였다는 거중 자료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혈토를 자기공룡파동 검정기 MRIS 퀀텀의 분석 결과 백혈병과 골수암, 촉수염, 각종 종양을 녹이고 염증을 삭히며 사라진 뼈를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산에 어림없는 항토지장수에 비교한 혈토지장수는 약초가 1000배가 더 강하다고 하지요. 땅속 4자 또는 6자, 10자에서 100자 깊이에 매장되어 있어서 혈토는 일반인이 채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혹 도로공사나 각종 개발행위 등 서방로 개설 중에 유출된 혈토가 종종 발견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채취하여 가져올 수 있지만 혈토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또한 중요하겠지요.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고유의 유전적인 자기정보가 존재하는데요. 반야심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물에는 고유의 자기정보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고유의 자기정보가 산화력을 지니느냐 항산화력을 지니느냐에 따라 생태계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산화력은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을 파괴하고 녹슬고 병들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항산화력은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환경을 회복하고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시키거나 아픈 생명체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으로, 청정한 지역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을 점점 오염시키는 것처럼 병원균일 경우 주변 환경을 감염시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람도 심성이 나쁜 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함께 이미지가 망가지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지요. 반면에 오염된 지역에 정화력이 강한 물질을 닫으면 오염원을 차츰 제거하거나 정화하여 건강한 환경으로 복원해 주듯이,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착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 더불어 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가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번연은 지금까지 손수 만든 혈토 세라믹으로 뇌종양 말기 정복, 위암, 대장암, 자궁암, 자궁근종, 갑상선암, 용종이나 폴립 제거 등 모든 종류의 통증을 잠재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극심한 암 말기 통증도 이 혈토를 활용하여 만든 세라믹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혈토 지장수를 우려 마시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지장수는 혈토를 몇 차례 우려 마시면 약성이 소멸하여 못 쓰게 되는데, 이걸 세라믹으로 가공하면 반영구적으로 혈토에 이로운 기운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혈토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 항산화력을 지닌 천연 유기물과 혼합하여 반죽한 후 적당한 모양으로 빚어 고온에서 소성하면 혈토의 약성과 혼합된 천연 유기물의 항산화력이 영구 봉인되어 유익한 성분이 파동으로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 파동은 유익한 핵자기 공명 파동으로 인체를 포함한 자연 생태계의 모든 유기물을 막힘없이 뚫쳐 나가는데 건물의 벽체를 이루는 콘크리트, 비닐, 플라스틱, 섬유, 철강, 유리 등을 모두 관통하며 이 파동이 연동하는 곳에 보관 또는 방치하면 곧바로 상할 수 있는 식품이 오랫도록 상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며 각종 유해한 파장, 전자기파 등을 분해하며 스텔스화가 진행됩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최신 휴대폰이 전혀 안 터지며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 무력화됩니다. 이렇듯 혈토 세라믹에서 전달되는 핵자기 공명 파동에 의해 물의 분자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모든 물질에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하여 분자를 이루면서 각각의 성질을 발현하는데 이러한 분자의 이온 분리를 하기 위하여 유해한 성분을 무해하게 조정해 줍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서 정보 전사를 활용하는 항산화력 검증이라는 주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혈토는 대부분 점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걸 기계장치의 도움이 없이 수작업으로 세라믹을 가공하는 것은 오랜 경험자가 아니면 결코 쉽지 않지요. 혈토는 심산의 오염없는 황토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하며 약성 또한 강합니다. 다만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세라믹을 만들기 위한 성형 작업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지만 순수 혈토로만 정수용 세라믹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염없는 흙이라야 물을 정수할 적에 오염없고 맑고 순수한 파장이 물에 전사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의 편리를 위해 도예용 점토를 혼합하면 세라믹 완성 후 정수 시에 물에서 이상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마실 수 없게 되므로 힘들어도 마실 물을 위한 정수용 세라믹만큼은 순수하고 오염없는 천연물질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수용 세라믹 제조 시에는 100% 혈토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기 이 하얀색 흙과 이 옆에 이 누런색 흙이 지난번에 산에서 채취해왔던 혈토들인데요. 이 흙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크고 작은 대형 볼과 소형 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1차 기본 건조가 마친 상태고 지금부터 이걸 건조기에 들어가서 강하게 건조시켜 아마도 내일쯤이면은 가마에 재임하여 1차 초벌 소성을 하게 될 건데요. 이걸 1차 초벌 소성하면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이걸 소성하면은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 정수용 세라믹들은 1차 초벌 소성만으로 끝을 내며 이걸 2차로다가 더 강하게 꾸면은 흙의 물리적 성질이 변하게 되어 정수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그런 세라믹이 되므로 1차 소성에서 모두 마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세라믹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